안녕하십니까. 북한군사정치연구소 정명훈입니다. 네, 정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살아서 한 3만 한 5천 명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탈북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일구동성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탈북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놓고 보면 제일 그저 한 70%까지 3만 5천 명 중에서 근사한 내용들을 한 좀 몇 가지를 좀 우리 잡아가지고 있죠. 그 어떤 거를 제일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들만 뽑은 거잖아요. 우선 여기 들어온 분들 중에서 자기네 그 가족 사진을 비롯한 자기들이 그 북한에서 일상생활을 찍은 사진들을 가져온 분들이 별반 없었어요. 없죠. 저도 사진 한 장을 못 챙겼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후에 북한 사람들하고 돈이랑 내보내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사진을 챙긴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서 직접 정말 주어진 통로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다 약속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다 갖고 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정말 이거는 가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죽으면 제가 사진이 우선 몸에서 나왔다 하기만 하면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월북 가려고 그랬구나. 탈북하려고 했구나. 탈북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락인 찍어놓고 더 심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너 사진 챙겨온 이유를 대라.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행동이 사진을 챙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유사시 잡혔을 때 왜 너 가족 사진 가지고 나왔나? 뭐 솔직히 군대 가는 군인이 아니고서야 가족 사진을 가슴에다 품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죠. 그 사진도 못 챙기거냐 중요하게는 증명서도 못 였는다. 나도 못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 들어오면 공민증 가져온 분들이 몇이 안 돼요. 없죠. 없어요 진짜. 저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게 내 최고사령부 작전 지휘소 증명서하고 신임장에 그 다음에 그 예비역 군관증, 영여군인증 이게 제가 중국에서 이전 딸을 찾지 못하겠구나. 이전 나도 이제 한국 행을 해야 되겠는데 영사에 전화해 보니까 그럼 뭘로 증명하겠나? 이런 그런 높은 데서 있었던 분 같은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때게 북한이라 아는 내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거 증명서를 가져오게 했다고. 그래서 연길까지 가져온 거 내가 연길에 있는 내 또 지인을 국경에다 내보내가지고 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 영사에다 넘겼었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맞아요. 대부분 뭐 공민증 가져온 사람도 없고 출생증 챙겼던 사람들도 없고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후배는 대학 성적증하고 졸업증 못 챙긴 거를 엄청 막 마음이 아려하더라고요. 왜인가? 자기가 품들인 거니까. 아니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결과를 말로만 해야 되니까 이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해갖고 성적도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조사를 받을 때게 일부 사람들은 난 무슨 대학 나왔어 무슨 대학 나왔어 하니까 야 조사관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무슨 대학을 다 졸업했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그런 자기 대학 진짜 나온 사람들은 그 증명서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 뭐 여기 와서 무슨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했어, 김책 졸업했어 뭐 했지만 증명서 갖고 온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확인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뭐 북한 TV에 이렇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노동신문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인되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건 좀 자연적으로 자기를 증명한 거지. 네. 근데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명이 안 돼서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진짜 나왔는데도 증명이 안 된 분들은 억울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어떡할 수도 없고 이거 분명 난 졸업했는데 이걸 뭐 무슨
무슨 보선 목이라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국정원에 들어 조사 받을 때 선생님 보고 김준수 교원 내가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왔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제가 거기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퇴출이 됐을까요? 뭐 자퇴, 중퇴 이런 걸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왔어요. 명단 자체를 없애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말했다고 선생님이 저보고 유나 너 진짜 솔직하구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근데 나이상으로도 저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학년 때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야 무슨 뭐 어디 무슨 중국에 살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직방 다 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너도 뭐 넘자부터 해가지고 뭐 몇 달 안에 벌써 태국까지 들어갔잖아. 그렇죠. 제가 내가 뒷조사 간다는 게 그 끝내 뭐 뒤쫓지 못하는 정도까지 달아났는데 무슨. 오히려 아빠가 저보다 훨씬 늦게 떠났는데 대한민국에 정말 빨리 들어왔죠. 그렇죠. 저보다 더 먼저 들어온 것 같아. 입국은. 내 21일 날 들어왔어. 저는 7월 13일 날. 그러니까 며칠을 아빠가 좀 더 늦게 들어왔구나. 아니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있지?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것들을 또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선 탈북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게 그거야. 네. 수수하게 옷을 입어. 너무 튀지 않게 입으라. 이렇게 잘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입으면 어때요? 그건 저거 벌써 수상하다 그러지. 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일할 때 입는 옷들 있잖아. 네. 무슨 뭐 군인 군복 같은 거. 평상시에 그냥 작업복처럼. 그런 것들이 입고서리 저래 넘으라. 제가 그렇게 탈북할 하고 때도. 또 좋은 옷들이 있으면 그걸 내가 중국에 들어오면 다 벗어야 되는데 이 북한에 있는 제 형제들이라도 입으라고 다 내놓는단 말이야. 그 아까운 거 가져가서 중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거 다 무슨 쓰레기를 재뿌리겠나? 그러니까 자기 옷티는 좋은 것들은 다 부모를 입으라 벗어놓거나 다 여자들은 정말 엄마를 입으라 다 벗어놓고 아들들은 아버지 다 입으라 벗어놓고. 왜? 북한에서 그거 다 비싸게 좀 귀하니까. 아니 아빠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저는 진짜 막 좋은 신발에 좋은 옷에다 막 완전 막 북한에서 말하는 막 어리털 패딩 막 완전 이런 거 입고 딱 넘었는데 정말 아빠 말에 저는 너무 공감하는 게 브로커가 오더니 다 벗으래요. 이거 못 입는데. 난 진짜 좋은 옷만 입고 왔거든요. 북한에서도. 아니 근데 뭐 좋은 옷이라는 게 없다 있었나 무슨. 그래서 보통 입는 게 다 남들 보기엔 좋은 옷이. 아니 그때 이거 한국산 입었어요. 나름대로 여기 막 여기 뻥뻥한 이런 뭐 카라가 있고 뭐 이렇게 뻘떡뻘떡한 이런 막 몸매가 드러나는 이런 롱 패딩을 입고 딱 넘었는데.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샀던가 그럴 거야. 엄청 비쌌어요. 아무튼. 그리고 신발도 그때 막 완전 무슨 북한에서는 최고의 신발 막 여기를 생각하면 등산화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비싼 그런 신발을 슈즈 신발을 신고 딱 넘었는데 벗으래. 그래서 아니 나 이거 비싼 겁니다 막 이랬더니 이거 입고 나가면 북한 사람인 거 따간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나는 제일 비싼 옷을 입었는데 그때 막 정말 제가 너무 후회했어요. 이게 이렇게 중국에 넘어와서 좋은 취급을 못 받을 거면 중국에 넘으니까 그게 그냥 일상생활에 입는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 벗어놓고 왔을 거라는 후회를 막심하게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옷은 다 벗어놓고 와라. 이게 정말 저도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럼 또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좀 하지 말라고 하나요? 대체로 대문을 나서면 자기 집 대문을 나서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잘 안 된대. 큰 뜻 말하자면 북한에서 탈북한다는 자체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큰 뜻을 품고 가는 길이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 이 가는 그 큰 뜻 품고 가는 길에 길이 잘 안 장애가 나타난다. 그래 절대 집을 뜨는 사람 나서면 대문을 나서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꼿꼿이 가라. 그래서 그 국경부대 중대장 그 삼촌이 나한테 그랬구나. 앞만 보고 걸으라 하면서. 그래서 뭐 이제 왜 앞만 보고 걸으라라고 할까 했더니 뒤돌아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그래도 태어나고 자랐던 체제가 나쁜 것이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고장 조국 산천 말하자면 그 북한에선 조국 산천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그 고향 산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고향에 무슨 굴단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크면서 살아온 그런 정이 추억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자꾸 그 가슴에 사무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널 잡으려고 지금 떠났는데 집에서 지금 밤에 지금 그 10시 좀 지나서 내가 그 강한 그쪽을 내려오는데 뒤를 뭐 돌아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돌아가더라고. 돌아가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저기를 갔다가 무사히 건너올 수 있을까? 그간에 무슨 다른 일이 안 생길까? 왜 나는 그 병보석을 나온 상태에서 그 내가 이제 다시 저기를 넘어갔다 왔다는 게만 제기되는 날에는 그렇지. 뭐 완전히 죽는 거죠.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무사할까? 그러면 자꾸 집 쪽을 안 볼래도 안 볼 수고 부모님 어머니가 있는 집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더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서도 그래도 무사히 건너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상. 그치. 근데 솔직히 고향을 떠나서 자기 집 대문을 나서가지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은 다 돌아봤을 거야. 일단은 오늘은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탈북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기에서는 좀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떠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고 정말 큰 뜻을 품었으면 앞만 보고 가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탈북하기 전에 정말 많은 우리 북향민 분들이 이런 정말 그 마음의 무게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강을 넘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주십사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